훅 인터뷰. 검사 출신을 경찰 수사의 총괄 지휘자 자리에 국수본부장에 임명했다가 하루 만에 낙마됐습니다. 그래서요, 이 국수본장을 임명했던 경찰청장 뭐 했냐, 이렇게 지금 조직에서 계속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경찰국 설치 반발하는 회의를 주도했다가 중징계 받은 류삼영 총경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경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삼영입니다. 네, 안녕하지는 못하시죠? 그래도 안녕합니다. 네. 안녕하고 싶습니다. 지금 징계 받으셨죠? 예, 정직 3월. 석 달이요? 예. 아니 근데 검사도 판사도 문제가 있으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경찰은 회의하면 징계 받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징계 내린 사람만 결정한 사항이시고. 누가 징계를 내렸어요? 형식적으로는 그 윤희건 경찰청장님께서 내렸죠. 지난번에 방송 나와가지고 이거 징계하면 안 된다, 이러면 경찰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셔가지고 또 추가 징계 받을 거라는 얘기 뉴스에서 읽었는데. 예, 보복 인사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난번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작년 7월에 징계를 해서 감찰 조사 끝에 네. 저만 징계하기로 하고 나머지 54명에 대해서는 이제 불문에 거치기로 했었는데 네? 이번 인사에서 철저한 보복 인사입니다. 거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보복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총경회의 참석자들 보복당해가지고 징계당해서 지금 다 인사 조치 취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20몇 명은, 네? 27명은 경정 자리에 갔고. 총경인데 경정 자리로 그럼 강등됐습니까? 계급은 그대로인데 직위를 이제 그 한 단계 낮은. 경정 자리로 보내버렸어요? 예. 그리고요? 그리고 또 6개월도 안 된 사람을 이렇게 경찰서장 한 지 6개월도 안 된 사람을 타 시도에 이제 교육기관에 과장으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계장으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팀장으로 보내고 심지어는 경감이었던 자리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근거가 없는 거죠. 명백하게 위법한 겁니다. 회의에 참석했다고 이렇게 징계를 내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다고 내린 징계는 아니고 예. 우연히 그리 됐다고 세평가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우리 13만 2천 경찰들이 볼 때는 이거는 보복 인사일 가능성이 거의 많다. 국민들이 봐도 그러네요. 이거 보복이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경찰반 블랙리스트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네.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참여를 했다고 하고 감찰 조사 결과 불문에 붙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리스트를 관리하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인사에서 계속 불이익을 준다 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 사건하고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재판으로 가면 이 류익은 경찰청장 이거 승소한다 이렇게 자신할 수 없을 텐데요. 저는 윤희건 경찰청장이 그랬을 리는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윤희건 경찰청장은 경찰생활 30년이나 하셨기 때문에 네. 이런 거꾸로 된 인사를 자기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창의적인 인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외부에서. 예, 이거는 경찰청장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인사이기 때문에 청장이 했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지금 인사를 해라 이렇게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되죠. 예. 그러면 지금 징계를 받거나.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처벌받을 사람은 네. 따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결정을 하고 강요를 해서 그런 불합리한 인사가 나게 한 사람. 맞습니다. 지금 만약에 정부가 바뀌게 된다면 다음 정부에서는 누가 이 징계를 했는지, 누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이 했는지 이걸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법으로. 그렇겠네요. 네, 진실이 어떻게 가려지는지. 왜 이 경찰청장은, 윤익은 경찰청장은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큰 의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수사는
웬만하면 경찰에서 하자 그러면서 경찰청장은 수사에 관여하지 말고 경찰 수사 전문가가 수사본부장이 경찰 수사를 총괄하게 해놨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전 검사를 추천한 것은 윤익은 경찰청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리고 경찰청장께서 정보위, 국회 정보위에 나가서 하신 말씀이 이제 전원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네. 그 검증에 대해서는 그 법무부하고 대통령실에서 했지 자기는 검증할 권한이 없어서 검증은 하지 못했고 검증한 결과 아무 문제 없음이라는 검증 결과를 통보받아서 검증을 마쳤고 추천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대통령실과 협의를 했다. 네. 그런데 경찰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경찰 수사의 수장이 검사 출신이 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도 많던데요. 예. 그 경찰 내부에서는 지난번 그 보복 인사를 할 때, 경찰국이 신설될 때는 조직의 사기가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 했는데 네. 이번 이제 검찰 출신 변호사가 국수본부장을 온다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는 이 땅에 떨어진 정도를 또 넘어서 네. 땅굴 속으로 들어갔다는 그 정도로 우리 경찰의 사기가 이게 땅을 파고 들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윤익은 경찰청장이 안타깝게 생각한다. 추천한 사람이 바로 낙마했어요. 아들 학폭 문제로. 이제 학교에서 학폭 문제가 나왔을 때 경찰이 이렇게 가서 수사도 하고 개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학폭 수사에 장이 어떻게 보면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학폭 문제로 이렇게 낙마하고 나서 윤익은 경찰청장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입장 나왔는데 예. 그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이제 못 알아들었는데 정보위 결과를 놓고 보니까 네. 자기도 어쩔 수 없었음을 어찌 할 수 없었다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안타깝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런데 사과할 입장은 못 되고. 경찰의 수장입니다. 예. 우리나라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어쩔 수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까? 계속 경찰국 신설도 이 경찰청장 무력하게 끌려갔잖아요. 근데 계속 어쩔 수 없다고 계속 보고 있어요. 이제 안정을 찾으시고 네. 자기의 소임과 예. 자기의 그 권한과 자기의 보장된 이전의 임기를 좀 생각하시고 네. 13만 경찰과 국민을 바라보면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정순신 변호사 낙마를 놓고 유상범 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이 이런 얘기했어요. 아들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옹호했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분께서는 사태의 본질을 잘 파악을 못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태의 본질은 아들의 학교 폭력이 본질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본인의 처신이었죠. 네. 그 처신의 문제가 있음을 가지고 국민이 분노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스스로 사퇴를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순신 변호사가 국수본장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자, 정순신 변호사 낙마로 공석이 된 국수본부장은 어떤 자리고 누가 와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해야 됩니까? 국수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치안정감은 경찰 서열에서 두 번째고 7분의 치안정감 중에 한 분이시고 예? 또 7분의 치안정감 중에서는 가장 세죠. 예? 수사에 대해서는 이제 최종 권한을 가지신 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그 서울지방청장을 포함한 전국의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수사관들을 지휘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국가수사본부장은 원칙적으로 그 치안정감으로 보한다는 이야기는 치안감을 승진시키거나 치안정감에서 전보시켜서 조직 내부에서 뽑는 걸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외부에서 공모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졌거나 그 10년 이상의 경찰 수사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뽑을 수 있다.
이래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이 경찰 중에서 뽑는 걸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이제 외부의 공모를 거치게 돼 있는데 이 공모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소문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네. 소문,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소문은 검찰이 올 것이라고 이미 보도가 나왔었어요. 네,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자, 근데 검찰이 경찰 수사에 사령탑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려하는 점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 수사를 하는 경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과 재판하는 법원을 나눠둔 거는 각 단계에서 혹시 1번 단계에서 수사 단계에서 인권이 침해되면 기소 단계에서 그걸 가려서 이제 그 바르고 또 기소 단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재판 단계에서 가려야 되는데 바로야 되는데 이 검찰과 경찰이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이죠. 수사와 기소가 하나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리 되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도 그걸 구제할 단계가 줄어버리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국민의 인권 보호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경찰 순혈주의 이렇게 순혈주의를 언제까지만 주장할 것이냐 이런 반론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반론에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 경찰 경험한 사람이 경찰 일을 가장 잘 알고 네. 검찰은 검찰 경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러면 검찰 그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 중에 그러면 검사장에 응모하거나 하면 임명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경찰만 순혈주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검찰이나 법원은 순혈주의 이야기 없습니까? 다른 공무원 없습니까? 똑같고. 네. 그 순혈주의라 해서 이제 문제가 된다 하면 다른 그 직역을 뽑을 수 있으면 판사 출신 변호사도 좋고 인권 변호사 출신도 좋고 교수 출신도 네. 좋은데 검찰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왜 안 되는가 하면 검찰은 그 검사 동일체의 원칙과 이 뭡니까 또 이렇게 기수주의 이런 것 때문에 검사 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검찰 전체가 오는 느낌이 들기 네.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검사 동일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요, 정순신 후임으로 다시 검찰 출신을 이렇게 임명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경찰에서 왜 정순신 전 검사가 오는 거에 대해서 별 반론이나 비판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여러 차례 여러 사람들하고 언론을 하고 이제 이런 시도를 했는데 일단은 설마 그러겠느냐 아니면 법적으로 이제 하자가 없고 설마 하다가 지금 넘어간 상황이고 네. 다시 온다 하면 네. 다시 검사가 와서 이 잘못된 절차를 반복한다 하면 국민이 그걸 그대로 지켜보고 계실지. 경찰에서는요, 경찰국 신설도 있고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도 있고, 그 다음에 경찰 회의했다고 해서 징계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거의 강등성 징계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국가수사본부장까지 어찌 보면 퇴행적인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좀 경찰의 사기는 어떻습니까? 경찰은 괜찮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에 떨어진 정도가 사기가 땅에 떨어진 정도가 이거 땅 밑으로 쑥 꺼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누가 표현을 그렇게 적확하게 한 거죠. 그래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근데 또 징계받을까 봐 예. 막 질문을 못 하겠어요. 질문 다 하셔놓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어요. 징계는 두렵지 않습니다. 징계가 두렵다면 처음부터 제가 경찰서장 회의에 총대를 못 맨 거죠. 네. 그래서 징계는 두렵지 않고 다만 지금 국민들이 원하고 경찰들이 원하는 국수본부장의 임용 문제가 네. 조직 내에서 신망을 받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위에 외압을 막을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올 수 있도록 그것만 된다 하면 저는 다른 염려는 안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류사명 총경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도심에서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